오직 단 하나, 백골이 발견된 정화조만이 작은 강철판으로 덮여 있는데요. 오래전 이 정화조의 특성을 잘 아는 누군가가 자신의 죄를 숨기는 장소로 이곳을 택했던 건 아닐까요? 다른 거 발견된 건 없고 네, 이것만. 이거 지금 통 속에서 우리가 망을 통해가지고 망으로 해서 지금 다 건져낸 거예요. 백골의 신원을 알기 힘든 이유는 정화조 안에서 변사자의 것으로 보이는 물건이 전혀 발견되지 않아서입니다. 매년 해온 정화조 청소 과정에서 유실된 건 아닌지 청소업체에 확인해 봤는데요. 지난 2007년부터 문제의 정화조를 청소해왔다는 업체. 옷이나 신발 등의 물건이 발견된 적은 없는지 현장에 갔던 직원들에게 확인해 봤습니다. 뼈다구 같은 게 있었어? 본 거 같아? 뼈다구 같은 거? 그래갖고 씨가 좀 건져냈어? 2년 전에. 네, 오래됐구만. 그래갖고 호수로 따라오니까 그냥 거기다 그냥 호수 거기다 대고 탁탁 쳤대야. 쳐서 떨어뜨리고 했대야. 다른 물건은 발견된 적이 없다는데요. 근데 사람을 갖다 집어넣으면 옷이 있을까요? 옷 같은 썩들 안다고 따라 붙어서 올라온다고 이게. 물건이 있었다면 분명 발견됐을 거랍니다. 그것을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는데요. 옷을 입고 있거나 소지품을 지닌 시신이 정화조 안에 있을 경우 청소 과정에서 발견되는지 실험을 해볼 생각입니다. 엄청 센 거예요, 압이. 그러니까 이 장갑을 대면 이 장갑이 뚫어져요. 웬만한 거 다 빨려 들어가요. 다 빨려 들어가죠. 정화조를 청소할 땐 묵직한 나무도 들어올릴 만큼 강한 흡입기를 사용합니다. 정화조 속엔 옷을 입힌 마네킹과 키 150cm의 변사자가 신었을 만한 크기의 신발을 넣어뒀습니다. 실험 결과는 변사자가 정화조 안에 들어가던 마지막 순간의 모습을 증언해 줄 겁니다. 물에 들어가자마자 엄청난 힘으로 마네킹의 옷을 빨아당기는 흡입기. 센 압력에 마네킹도 함께 딸려 올라옵니다. 마네킹이 닿았을 때는 이게 안 빠니까는 콱콱 맥히죠. 신발 역시 흡입기의 입구에 걸리는데요. 이 정도 크기면 청소하던 임무가 찾아냈을 겁니다. 작은 뼈 조각도 흡입 과정에서 찾아낼 만큼 노련한 청소업체 직원들 중 누구도 옷이나 신발을 보진 못했습니다. 보통 이거는 이제 그냥 사고 같은 경우는 웬만큼 다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패턴이고, 만약에 일단 뭐 흔히 말하는 그 토막살인 같은 거 이런 경우 유기 형태의 경우는 그런 것이 별로 없는 거죠. 그 특징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정화조 속에 잠들어 있던 백골. 150cm 작은 키의 그녀는 오래전 어느 날 억울한 죽임을 당한 뒤 범인에 의해 흔적이 지워진 채 정화조 안에 유기됐던 건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시신을 유기한 범인은 어떤 인물일까요? 지휘관과 연구감이 아주 많은 사람 중에 이 정화조라는 것을 알고 여기다 갖다 투입을 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추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실험 파악이 되면은 오히려 더 해결하는 제일 빠른 사건이 이런 종류의 사건인 거죠. 만약에 이런 형태로 타살이 됐을 경우는 범인의 군이 적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부검을 하기 위해 국가수로 보내진 백골에서 생각지 못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그 놀라운 이야기는 백골을 직접 검시한 박대균 교수에게 들을 수 있었는데요. 어금니 부위가 생전에 탈락되어서 어금니 부위에 있었던 치조골, 이틀돌기가 흡수된 소견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나이대가 50대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그거 이상의 소견을 보여주었습니다. 어금니가 빠진 걸로 보나 또 뼈가 마모된 정도로 봐도 상당히 고령으로 추정됐답니다. 게다가 주어진 뼈대를 가지고 판단했을 때 성별은 남성일 것으로 판단되고 키는 약 150cm 정도의 왜소한 체격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백골이 남성이랍니다. 출산을 하는 여성과 달리 남성은 골반의 안쪽 공간이 좁고 두덩 부위가 날카롭다는데요. 정화조 속에서 발견된 백골의 골반엔 남성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백골의 이름을 찾기 위해선 사라진 여성이 아니라 실종된 남성을 찾아야 하는 겁니다.
경찰에도 새 소식을 전했는데요.